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즘 긴급 재난지원금 때문에 난리인데요. 이 재원 마련에 대한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재원 마련 중에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시끌시끌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자, 도대체 연가 보상비가 뭐고 전액 삭감은 그 이유가 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가 보상비, 쉽게 말하면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휴가를 가지 못했을 때 그 못 간 휴가를 돈으로 대신 주겠다 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못 간 휴가를 돈으로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공무원들은 그럼 어떤 휴가가 있느냐? 휴가라는 게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출근의 의무를 면해준다 라는 게 휴가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쓴 날은 저희는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공무원은 이렇게 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연가가 있고 병가가 있습니다. 병가가 있고 공가, 특별휴가 등 이런 종류의 그 휴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연가를 통해서 이제 휴가를 쓰게 되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가란 개인의 편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휴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기가 되는 건 이렇게 미사용한 연가를 보상을 하는 돈을 준다 라는 게 원래 이제 공무원의 규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액 삭감하겠다 라는 얘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자, 공무원은 재기직 기간 1년마다 1년까지 연가가 1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처음 임용이 되면은 11일의 휴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늘어나서 6년 이상부터는 총 21일의 연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6년차 이상은 21일 정도의 휴가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가 보상비는 그럼 어떻게 산정이 되냐? 그래서 특정 공무원분의 12월 31일 날 얼마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월급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거기다 86%를 곱합니다. 그럼 86만 원이 되고요. 거기다가 나누기 3 하면은, 나누기 30을 하면은 그분의 하루치 연가 보상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20년차 중앙부처의 과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한 연배가 40 중반, 40대 중반 정도 됐겠죠. 이런 분들이 연가 하루당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를 받아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전부 다 자기가 못 쓴 연가를 100% 연가 보상비로 받아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권장 연가 일수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연가 저축제라고 해서 내가 쓰지 못한 연가를 내년이나 내후년을 위해서 저축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나 정부는 권장 연가 일수, 그러니까 1년에 최소 15일 이상 쓰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장을 하면은 그 15일만큼 안 줍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여기다가 내 남은 연가 일수를 전부 다, 예를 들면 하루도 안 간 사람이 21일이 됐겠죠? 곱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남기셨을 때 한 20년 차 정도 되면은 12만원에서 13만원 된다 라고 해서, 이게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많다면 제가 보기엔 정말 큰 돈일 수 있어요. 왜냐면 열흘 정도 휴가를 못 간다고 했을 때는 한 12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120만원, 130만원이면 큰 돈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가보상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이제 이번 제도에 대해서 조금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가보상비를 왜 삭감하는 거냐? 저희가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올해 2020년에는 지금 약 3,95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보상비에서 삭감을 하고 이걸 전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돌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행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국가적으로 지금 어려운 국난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우리 조금씩 그 여유가 되는 부분들을 마련을 해서 이제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 다시 전리로 드리자, 이런 의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 전부 다
연가 보상비가 삭감돼서 아무도 못 받는다. 요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직이 있고요. 또 지방자치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 정책의 대상자는 국가직, 그러니까 국가에 채용이 돼가지고 공무원을 하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 행정부 쪽의 공무원분들이나 국방부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대상인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분들은 국가에서 삭감하겠다 말겠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결정을 할 거라 저희가 그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함께 삭감하겠다라는 내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논란이 되는 거냐?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고통분담이라는 이유로 실제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느 정도 급여가 되시는 고위직 공무원들보다는 정말 급여가 얼마 되지 않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저렇게 연가보상비로도 본인의 생활을 꾸려나가고 계셨을 텐데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거다. 저도 여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국의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오히려 야근에 대한 야근 수당을 충분히 쳐줘야 되는 상황에서 연가 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느끼시겠지만 전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도 정말 매일매일 비상근무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휴가를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이것도 맞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근무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휴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이번 정책에 있어서 좀 반대를 하시고 계신 상황이고요. 네티즌들, 그러니까 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 분들은 공무원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구조조정도 없지 않냐? 고통분담해달라 라고 얘기하시고 있고 또 휴가를 못 쓰는 건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도 많다. 그리고 지금 일하고 싶어도 실직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어서 고통받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을 이해해달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이 없다면 공무원도 없지 않느냐.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공감해서 고통을 분담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쪽의 의견이 다 합리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도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티즌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분들도 충분히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해달라 라고 공무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누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생각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사실 이게 누구 하나의 생각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공무원들이 많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저희가 실제로 코로나19에서 큰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라는 점에도 저도 큰 공감을 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무급휴직이나 실직을 통해서 일할 수 없고 또 가게를 열고 싶어도 가게를 찾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가게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뭐가 정답이고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다른 분들과 함께 본인들의 의견을 나누시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하나 좀 든 생각이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2020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이에 더해서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입법수당 등등등 정말 큰 돈의 별도 수당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분들 얼마 전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국민의 대표자라면 국민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뽑히신 여러분들 모두 국민의 대표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국민들도 국회의원분들에게 좀 더 큰 대표성을 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러운 얘기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그 세비 일정 부분을 삭감해서 이런 국난의 시기에 쓰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도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건복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